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이번에는 굿상 차리는 음식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 지난 시간까지 첫 시간에 떡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 과일과 육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전에 부침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제가 좀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강의가 길어지는 점 이해하시고 지루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제가 그 힘을 받아서 강의를 제작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현업에 종사하는 무당이다 보니까 구타랴, 그 다음에 학원 학생들 수업하랴, 또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그냥 찍는데 30분, 편집하는데 5시간 걸려요. 제가 실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신 숫자를 보면서 제가 재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가끔 한마디씩 강의가 재밌다, 좋다, 유익하다 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힘입어서 강의를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부침개 전이죠. 전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한문으로 쓰면 전이라는 말인데 이게 밑에 이게 있으면 불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에다가 지지고 볶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전병, 찐 그러죠. 중국말로는 그래서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침개는 어쨌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전, 중전, 육전이 있다. 이때 육전은 고기육자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 고기육자라고 했죠. 고기육자에서 반드시 육고기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신령님들, 육신이 받으신다. 그럴 때 이번에는 대신에 육당에 차리는 음식이다. 소당에 차리는 음식이다. 중당에 차리는 음식이다. 소신의 몫이다. 육신의 몫이다라는 거지. 반드시 소신은 소전만 잡수시고 육신은 육전만 잡수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놓기를 그렇게 정해놨다. 그런 의미로 음식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뜻이지. 반드시 소전이라 그래서 소당의 신령님만 잡수시고 육전이라 해서 육당의 신령님만 잡수시는 거는 아니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굿에서 쓰는 용어는 그래서 다분히 복합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물이 있겠죠. 나물은 기본적으로 보통 세 가지를 하는데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인 할 때도 3이라는 거를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3이라는 건 완전수다. 완전수. 숫자가 3개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물 세 가지를 하면은 모든 나물을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어떤 분은 5가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7가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나물도 지산이기 때문에 짝수로 음의 숫자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세 가지를 하는 것은 완전수라는 의미지 이거는 양의 수다 음의 수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물 세 가지를 합니다. 근데 나물을 세 가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도라지라는 색깔이 하얗죠. 하얘서 이거는 소당 신령님들 몫이다. 그 다음에 고사리고 있고 고사리가 중당의 신령님 몫이다. 그 다음에 푸른 채소가 있죠. 푸른 채소를 쓰는데 원래는 푸른 채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숙주를 썼어요. 근데 숙주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나물 중에서도 변질이 가장 쉽게 되는 음식이라서 요즘에는 나물 가게에서도 잘 준비를 안 해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굿당이라는 문화에서 굿을 하는 현장에서 아침에 상을 차려놓으면은
저녁 늦게까지 상을 차려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후 되면 특히 변질이 된다,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날씨가 더운 지금부터 더워지는 이런 계절에는 숙주는 변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숙주를 잘 안 쓰고 숙주 대신에 시금치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푸른색 채소를 써서 만들기도 해요. 이것이 반드시 숙주를 써야만 된다 아니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를 쓴다. 세 가지는 짝수다, 음해수다, 양해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다. 그래서 세 가지를 씀으로 해서 모든 나무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는 그래서 도라지, 고사리, 숙주가 됐든 푸른 채소 시금치가 됐든 아니면 천사채가 됐든 아니면 다른 나무를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 이때 배열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당이 어느 쪽이냐, 육당이 어느 쪽이냐, 소신령님이 어느 쪽이냐 이렇게 나눌 때도 우리가 신당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셔놓은 신당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쪽이 불사님, 여기다 용왕, 가운데는 산신이라는 것은 도당, 북은 당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신, 그 다음에 여기다 장군님, 신장님, 별상님, 그 이외에 또 마찬가지로 도사할아버지를 여기다 놓을 수 있고, 도사할아버지를 여기다 놓을 수 있고, 굴문도사 아니면 서 있는 산신도사, 지리도사를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 대신할머니를 여기다 모시기도 하고, 재석할머니, 칠성님을 여기다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 모시는 분이 소신령님이다, 이쪽에 모시는 분이 육신령님이다. 이때 소신이다 육신이다 할 때는 소불위의 신령님이 주로 합의받아 오시는 신을 소신령님, 육불위의 신령님을 주로 받아 오시는 신이 육신령님이다. 이때 소불이다 육불이다 할 때는 남자불이냐 여자불이냐, 친가냐 외가냐, 시가냐 처가냐의 차이로 소불이 육불이를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신이다 육신이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천신이냐 자연신이냐 조상신이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이때 반드시 조상신이 육당에만 앉는 것이 아니고 소당에는 천신만 앉는 것이 아니고, 주로 우리가 불의의, 특히 남자불의 신령님이 주로 하위 받는 신을 우리가 이름하여 소신이라 한다. 천신의 합의를 주로 받는 것이고, 육당의 여자 쪽 신령님이 주로 합의 받는 신령님을 우리가 장군님, 신장님, 별상님이라고 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무를 상에다가 진설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우 상단에는 떡과 과일이 올라가죠. 밑에 나물전을 놓을 때도 여기는 도라지, 여기는 고사리, 여기는 숙주나 기타 푸른 채소, 이 순서로 놓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이지,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하지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나물을 놓든 전을 놓든 상을 차릴 때 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놓든 다섯 가지를 놓든 일곱 가지를 놓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침개가 있죠. 부침개의 전을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부전이죠. 두부전, 그 다음에 호박전도 둥그랗게 호박을 이렇게 쓰는 것이고, 호박을 채 썰어서 부침개 전병으로 만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녹두전, 그 다음에 녹두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깻잎전. 예전에는 다시마티가, 그 다음에 뭐 김도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전이라 한다. 소전인데 다른 말로는 이게 채소 소자를 써요. 채소 소자를 써서 소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채라고 그러죠. 소채, 나물 채자 써서
채소라고 하기도 하고 소채라고도 할 때 이 소자가 나물 소자 나물 채자예요. 그래서 소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소 이때 하얗다 깨끗하다 해서 소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문헌에는 나물 채자를 써서 소전이라고 하죠. 이때 나물 채자를 나물 소자 나물 채자를 써서 소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채소 소채할 때 이때 어쨌든 이것들이 이렇게 주로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갈한 나물 종류, 풀 종류를 써서 만들었을 때 요거를 소전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지방에 따라서 김치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배추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은 하얀 밀전병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이다 그러면은 소에도 속하지 않고 육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 중을 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라는 거는 물고기는 비록 땅에 있지만 용궁은 하늘로 같이 치기 때문에 물이라는 거는 땅에서 증발을 하고 다시 내려오고 증발을 하고 내려오고 이 우주 순환을 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당에 옥수를 바치는 의미도 신령님들이 옥수를 잡수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신당에 순환을 시켜준다. 하늘과 땅과 내 신당과 하늘과 조상님과 우주와 연결시켜서 순환을 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신령님들이 옥수를 잡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노쇠 그릇에다 옥수를 놓고 노쇠 그릇을 요즘 나오는 광약 그 노쇠 그릇 닦는 약 있죠. 기름 내서 풀풀 나는 그 약으로 닦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신령님이 옥수를 잡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맹물만 드리지 않고 사이다도 드리고 콜라도 드리고 녹차도 드리고 꿀물도 타서 올리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신령님들이 옥수를 잡수시는 의미보다는 우리 신당을 살아있게 만든다, 순환시켜 주는 게 만든다. 그래서 맑은 깨끗한 청수를 바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는 거는 그래서 소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가운데 같은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두부하고 고기를 다져서 만든 동그랑땡 그 다음에는 여기다 고기도 넣고 야채도 넣고 해서 이렇게 만든 꼬지산죠. 요즘에 이렇게 된 시장에서 파는 돈가스도 붙여놓고 생선가스도 붙여놓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중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조기라든지 코다리찜이라든지 생선찜이라든지 특히 옛날에 진호기 때는 빠지지 않는 것이 숭어찜을 썼어요. 숭어찜을 쓴 진호기 때 숭어찜을 쓰는 이유는 숭어라는 물고기는 연근의 해안에 살면서 민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지역에 산다서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숭어찜을 썼고요. 또 옛날에 진호기를 할 때 한 가지 더 썼던 거는 홍합찜을 썼습니다. 홍합 안에 홍합찜을 쓰는 게 아니라 홍합이 아니라 해삼찜을 썼는데 해삼찜을 쓰는 이유는 해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삼이라는 건 생긴 것이 말로 있을 때 원 모양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고 홍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양을 보면은 평상시에 여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죠. 성기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사나 자연사에서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원칙적인 모양인데 진옥이라는 형식은
음양이 바뀐다 해서 말린 해삼을 반을 갈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홍합을 넣고 이거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찌는 거예요. 요거 만드는 법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음양이 반대로 돼서 교접을 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망제님이 다시 환생을 한다. 다시 태어난다. 환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의미보다는 저승에서 다시 태어난다. 극락세계에 다시 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진옥이를 할 때는 해삼찜을 썼습니다. 해삼찜과 더불어서 숭어찜을 썼고요. 이렇게 생선 종류나 생선을 더불어서 쓰는 여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태전이겠죠. 동태전을 어전이라고 하고 중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전이라고 할 때에는 소고기 산적, 돼지고기 산적, 너비아니, 영게찜, 갈비찜 이런 등등의 육고기로 된 다양한 종류들, 이런 종류들 주로 육전이라 한다. 육전이라 한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상에 차릴 때에는 순서대로 상에 차릴 때는 두부, 호박, 깻잎, 녹두, 호박전 이런 식으로 놓고 가운데에다가 꼬지산적, 동그랑땡, 동태, 돈가스 뭐 이런 종류들을 놓고 햄 붙여놓은 거, 소세지 붙여놓은 것도 요즘에 많이들 쓰죠. 그 다음에 이때는 또 소고기 산적, 돼지고기 산적, 갈비찜, 너비아니, 영게찜 이런 거 넣고 여기다가 숭어찜, 민어찜, 코다리찜 이런 것들 넣고 또 더 나가서는 여기다가 예전에는 뭘 썼냐면은 문어찜, 낙지찜 이런 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예전에는 먹을 것이 흔하고 귀한 시절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여기에다가 간전, 허파전 이런 것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족발이나 뭐 통닭 같은 것도 여기다가 같이 넣기도 하고 영교찜, 통닭을 쪄서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소전에는 두부도 넣기도 하고 두부도 특히 옛날에 불사님상이라고 따로 차릴 경우에 천국만시상은 따로 차릴 때는 두부를 자르지 않은 모두부를 썼어요. 모두부를 전체를 이렇게 지져서 놓기도 했습니다.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해하는 소, 중, 육을 잘 이해하시고 이 음식이 소의 음식이 있느냐, 육의 음식이 있느냐, 중의 음식이 있느냐를 따지면은 놓는 순서, 배치하는 순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갈비나 소, 돼지 이런 통으로 된 천산의 음식을 놓을 경우에 소를 한 마리 넣을 거냐, 돼지를 한 마리 넣을 거냐, 갈비짝을 넣을 거냐, 족발을 넣을 거냐, 소족을 넣을 거냐, 소 머리를 넣을 거냐, 돼지 머리를 넣을 거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날의 형편과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놓으시면 되고, 소를 한 마리 넣을 거냐, 돼지를 한 마리 넣을 거냐, 두 마리 넣을 거냐, 이거는 역시 천산이기 때문에 한 마리 하나 원칙이지만 두 마리 넣는다고 해서 잘못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한약국 하시는 분은 소를 넣든 돼지를 넣든 본상이 있고 안에다 넣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나 돼지, 갈비를 밖에다 넣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거 역시도 어떤 것이 맞다라고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바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생각해서 스스로 정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옛날에 진호기 때는 통으로 된 통돼지, 통소를 쓰지 않고 주로 갈비를 썼고요. 제수구 살 때는 통으로 된 걸 써서 통소, 왼소 잡아, 왼돼지 잡아서 하듯이 통소나 통돼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된 거는 제수구 됐을 때 있고, 그 다음에 망자를 보내는 역할을 할 때는 갈비라든지 이렇게 일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한양권 문서를 기준으로 제가 나머지 계절 음식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첫째 시간에 떡, 둘째 시간에 과일과 육아, 셋째 시간에 지금 오늘 시간에 부침개, 전, 그 다음에 육고기, 돼지, 갈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하다 보면 좀 제가 평생 원고 없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육아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 기름에 튀긴 과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자 하기 때문에 과일 대용으로 썼다. 과일이 풍부하고 흔하던 시절에는 요즘 같은 때는 육아가 반드시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육아라는 거는 과일이 없는 때 과일 대용으로 과일처럼 해서 모양을 잡고 바라보면은 망상이라고 해서 바라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모양을 잡을 때 육아를 대용으로 쓴 것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쓰자니 서운하면 들면은 조금 써주는데 환경 보호를 생각해서 조금 양을 줄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네, 간혹 육아를 어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거라고 표현하는 분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래 의미는 어가가 아니라 육아입니다. 어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왜 어거라고 말을 했냐면은 예전에 주로 육아를 어디서 치우려면은 건어물전에서 취급을 했어요. 건어물전 건어물 가게에서 취급을 해서 건어물 가게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어물전에서 있다 해서 어과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어과라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니고 육아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기름에 튀겨진 과일 대용품이다. 그래서 육아라고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과일을 정말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과일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육아를 대용으로 과일 대용으로 많이 고여놓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한양권 문서에는 5월 달이면은 밀천신이라고 그랬어요. 밀천신. 5월이면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밀이나 보리로 전병을 붙여서 하고 3월 달만 돼도 과일이 없기 때문에 진달래가 지금처럼 나오는 계절에 되면 진달래 화전맞이라서 부침개를 붙일 때 진달래 꽃을 따다가 화전을 붙여서 이걸 소전 부침개로 썼던 거예요. 이렇게 진달래 꽃을. 그래서 3월이면은 3, 4월 진달래, 화전맞이, 꽃맞이, 잎맞이라고 그랬고요. 5월은 밀천신, 그 다음에 6월은 앵두천신이라고 했어요. 앵두천신. 이때 천신이라는 말은 하늘천자, 신령님 귀신 신자가 아니라 이 드릴천자라고 했죠. 드릴천자, 천신이라고 했죠. 이 일반 제숫꽃을 천신굿하니까 이 천신굿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드릴천자, 여기도 신령님 신자가 아니라 새로울 신자예요. 새로울 신자. 새로운 걸 드린다. 지금 철과일, 제철과일, 새로 나온 과일. 그래서 원래 천신굿이라는 의미는 하늘의 신령님에게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과일을, 새로운 음식을, 새로 난 제철 음식을 신령님한테 올린다는 의미에서 원래는 가을에 추수맞이, 가을거지, 핵곡맞이, 신곡맞이 요것이 가장 대표적인 천신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숫굿이라고 해서 천신이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음식, 새로운 철과일, 제철과일을 올린다. 그때 6월달에 앵두천신이라 한 거는 6월달이면 정말로 과일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과일을 구경할 수 없어요. 근데 혹시 이때 만약에 과일이 있다면은 노지 딸기가 조금 철 지나서 지나갈 때고 아직 노지 참외
지금처럼 하우스에다 기르는 것이 아닌 그냥 순수하게 길에서 키우는 참외는 사실은 아직 나오기가 조금 이른 시기고 딸기는 벌써 지나간 시기고, 그러니까 이때 중간에 아직 수박도 나오기 이전이고, 그러니까 이때 잠깐 생기는 앵두를 따서, 사실 앵두는 저도 한번 따봤는데 한 접시 만들려면 나무 하나를 통 털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과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과도 없지, 배도 없지, 뭐도 없으니까 겨우 앵두 한 접시 놓고 나머지는 육아로 상을 모양새로 차서 굿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요거는 앵두천신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앵두 하나를 놓고 굿을 해도 모양새를 잡기 위해서 육아를 구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입 과일도 많고 제철 과일이 철도 때도 없이 저온 창고에서 냉동 과일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육아를 많이 구해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7, 8월은 참외천신, 7월은 옛날에 참외천신, 8월은 수박천신 그랬어. 수박천신. 그 다음에 이게 지나면은 이제 7월은 다시, 8월이면은 풋사과 진상을 하고 9월이면은 이제 그때는 수수맞이, 핵곡맞이, 신곡맞이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8월 보름인데 요거는 약간 음력양력이 섞여 있는 개념의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음식이라는 것도 문화라는 것도 그때그때 형평과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해 온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통을 지키는 의미에서 처두에 말한 무당내력이라는 책이 쓰여져서 지금으로부터 120년에서 130년 이상이 흘러간 그 당시 구세 모양과 지금 구세 모양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요거보다 더 오래된 기록으로는 고려말에 무신정권이라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최헌, 최충원 이렇게 정중부 이런 양반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시험 몽고 지배를 받던 말쯤에, 이때 고려말에 이규보라는 대학자가 있습니다. 이 대학자가 아주 방대한 분량의 대백과사전을 고려시대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다 썼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장편의 시함이 있는데, 이 장편의 시 중에서 동명항편이라는 게 있고, 주몽을 찬타는 동명항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무편이라는 게 있어요. 노무편. 늙은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은 강 건너 늙은 무당이 사는데, 방에는 울긋불긋 단청을 칠해놓고 하늘 천정까지 닿을 듯한 쿵 하면서 뛰었다 내렸다 하면서 떠드는 소리가,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 목소리 같기도 하고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한데, 이 늙은 무당이 떠들으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고 내가 재석신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말씀은 재석님은 본디 하늘에 계신데 어찌 너희 집에 있으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시가 좀 있어요. 근데 그 비아냥거리는 모습은 이규보라는 사람이 학자로서 무속을 인정하기 싫었던 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규보라는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그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굿이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의미고, 그때 늙은 무당이 저만큼이나 됐을 것 같아요. 50 중반 정도로 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가는 듯, 새가 지저귀는 듯한 소리는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 여성의 목소리 같다가, 우리 같은 남자 무당들이 박수들이 어굿자 불사님 수야니시랴 이렇게 할 때는 가는 듯 새소리 같은 그 지금의 모습. 그 다음에 벽에 울긋불긋 단청을 신령님을 모셔놓고 하늘같이 공중공중 뛰다가 내려와서 말을 하니까 동네에서 여인들이 앞다투어 돈을 바치더라,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고려시대 말이라면 지금부터 약 700년 전인데, 700년 전에 그림이 아니라 시를 써는 굿하는 모습과 120년 전에 그림으로 정확히 표현해 놓은
굿하는 모습과의 모습이 너무 유사하다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굿이라는 문화가 더군다나 이규보라는 사람이 살던 고려시대는 서울이 개성이었죠. 개성굿과 지금 서울굿의 모습이 많이 흡사했다. 무당들이 사는 모습은 비슷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내용의 전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통을 이해하고 살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하나씩 창조해 나가면은 그렇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굿할 때 소세지, 돈가스, 생선가스 써보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지금은 바나나도 쓰고 망고도 쓰고 외국에서 나온 수입과일도 많이 쓰고 있으며 사탕도 초콜릿 그다음에 기타 다른 아이들 좋아하는 사탕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잘됐다 잘못됐다 논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차렸고 지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되짚어서 내가 구슬하는 당일날 어떤 의미로 음식을 차릴 것인가 어떤 의미로 이런 음식 하나를 만들어 놓을 것인가 내가 상에다 배치할 때도 이 상에다 놓을 때는 내가 무슨 의미로 이 상에다 어떤 분이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굿상을 차리다 보면은 어느 날은 뜻하지 않게 내가 찐빵이 먹고 싶은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족발이 먹고 싶은 날도 있어. 그거는 그 집 조상 중에 누군가가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라면은 이유 불문하고 갖다 놓으시면은 굿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제가 주의할 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시 음식을 오늘 와서 굿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내가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어떤 부침개가 먹고 싶다, 과일이 먹고 싶다, 떡이 먹고 싶다, 또 오늘 준비해놓지 않은 다른 것이 생각난다. 그러면은 얼른 시장 가서 사다라도 놓으시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먹고 싶으면은 상에다 올려놓고 내가 한 접시 남겨놨다가 잠깐 먹어주는 것도 그 집 조상을 잘 풀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고 의미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행위를 해나가다 보면은 굿이 정말로 편해지고 쉬워지고 굿을 하고 나서 제가 집들도 굿떡 보는데도 많은 도움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첫째 시간부터 3강의까지 지루한 시간 들어주신 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며 혹시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해서 강의를 해서 올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음식을 차리는 내용, 상을 차릴 때 방식, 격식, 그 다음에는 상을 차릴 때 음식에 담긴 의미 같은 거를 따라고는 할 수 없고